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와 통진당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1심의 사건으로 그 분당을 맞았던 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 다음에 유시민 세력이 통진당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산되게 되죠. 해산되는 과정에 또 경기 동부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경기 동부를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다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세력, 어떻게 보면 같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 세력이 어떻게 다시 합쳐지게 됐을까? 2008년에 쪽박을 차서 그래요. 2008년에 완전 쪽박을 찼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은 떨어지고, 그리고 진보신당 2.9 매수로 아슬아슬하게 비례대표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박살이 나고, 그랬으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합치자.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뭐. 살아남으려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저기에 있지 않았나요? 그 지방선거에 네. 심상정하고 심상정도 출마하고 노회찬도 출마하는 그런 계기, 그다음에 심상정이 경기도지사 출마했다가 유시민한테 양보하고 그 욕 뒤지게 먹었지.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둘 다 욕을 먹었죠. 심상정은 당내에서 욕을 먹게 되고, 근데 노회찬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거든요. 근데 노회찬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한명숙이 아슬아슬하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한테 한명숙이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그 득표를, 그 차를 극복할 수 있는 득표를 노회찬 후보가 얻게 됐기 때문에 또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합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 번씩 좀 각 진영별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 선거하고 2010년 선거에서 2008년은 완전히 개털렸고 2010년에는 가능성을 봤죠. 지방선거에서. 가능성을 보고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야, 우리 합치면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거기서 2008년 총선 박살나고 2010년 그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는 큰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죽다 살아났죠. 전부 다. 진보 세력도 자기들끼리 갈라져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동교동, 그때는 동교동 친노라고 봐야겠죠. 동교동 친노를 갈라져 있던 거, 이게 다 하면서 일명 이 패배를 극복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다 온갖 잡탕이 벌어지죠. 이제 오늘 이제 통진당이니까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문재인의 등장.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 대선 후보, 야권 대선 후보 1위였던 유시민이 몰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노 진영도 새로운 대선 후보를 찾는 와중에 문재인이 급부상을 하고, 그리고 혁신과 통합이라는 형태로 이제 시민사회 세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다 집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유시민도 살아야 되겠고, 각자가 이제 자기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그러니까 심상정하고 노회찬 입장에서도 진보신당으로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니까 제로. 그러니까 자기 조직 다 버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길을 찾아간. 그러니까 동지와 뭐 정치 사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선을 향한 욕망의 질주. 이게 이제 이 통진당의 탄생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배경 설명을 좀 추가하자면,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욕망을 질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2005년이 제가 볼 땐 진보 민주 세력의 분기점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이 되면 뭐가 있었냐면 한미 FTA가 있었고, 전략적 유연성이 있었고, 베네수엘라가 있었고, 그다음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2006년, 7년, 8년 이쯤 되면 진보 세력이 밀었던 아젠다들이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게 좀 판명이 났었을 때예요. 따라서 진보 세력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했는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얽어서,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정치 세력을 규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뭐 복수하겠다 뭐 이런 기분으로 그냥 이합집산하는 형태의 이었다 이런 기억이 나요. 이제 개인적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은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당원에서 탈당을 한 상태였고, 하지만 이제 애정을 가지고 진보신당을 바라보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통합 과정에서 주사파가 장악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합당 과정에서 합당 논의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과연 주사파의 어떤 패권적인 모습, 그 다음에 1심의 사건에서 보였던 것을 과연 공개적으로 반성하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선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는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의 결정적인 거는 심상정과 노회찬의 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과거의 동지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당의 결정은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 부결이 났어요. 부결이 났는데 자기의 핵심 몇 명만 데리고 당을 떠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잘못된 만남이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소위 이제 말해서 민주노동당을 처음에 만들었던 세력이 쫓겨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애초에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또 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세 분은 노회찬, 심상정, 그 다음에 귀에 너무너무 익숙한 그 유시민. 솔직히 유시민 이분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말 되게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데 아니면 토론회 같은 데에서 나오는데 상대방이랑 막 대화하는데 되게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이 뭐 말 되게 어버버 하는 걸 막 찍어 누르고 이런 거에서 저는 되게 좋은 면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제가 처음 각인됐었던 이미지가 바로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서 막 되게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걸 유튜브로 우연찮게 봤는데 그런 영상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좀 동질감 같은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색을 떠나서 뭔가 되게 정말 진심으로 누구 슬퍼하고 그러면서 뭐 나와서 뭐 이렇게 역사적인 거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TV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너무 되게 호감이 너무 잘 가는 거죠. 그런데 나도 그랬었으니까. 이번에 이거 하게 되면서 저도 어느 정도 그래요. 네. 뭔가 실체 아닌 실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실체를 떠나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좀 다른 식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아까 그 세 분은 주사파 계열은 아니고 그럼 PD 계열인 거죠? 노동자 그러니까 중심으로. 심상정 노회찬은 PD 계열인데 유시민은 그렇게 분류하기에는 네, 또 다른 하나의 국참당이죠. 국민참여당 계열의 이제 하나 세 세력이 모였을 때 한 세력의 주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참여당 때 당원이 15만 명까지 모여요. 그러니까 친노의 구심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 1위 막 15%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론조사하면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1위였다니까 유시민이. 그 사람이 이제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통진당 갈 때 15,000명인가? 그것밖에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까 민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노무현 정부 몰락할 때 보면 보수가 공격해서 몰락한 게 아니에요. 대출이 보수가 난리쳤어요. 그 미군 기지 조성한다는데 보수가 반대했겠냐고. 한미 FTA 한다는데 보수가 반대했겠어요? 송전탑 그리고 그거 강정마을 전부 다 진보 세력이 난리를 치니까 보수는 씩 웃지. 이렇게 까주네가 뭐 니네 싸워라. 이렇게 되면서 몰락을 했거든. 그러니까는 그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진보 세력. 그래서 그 구좌파, 신좌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되게 싫어해. 그 노무현 집권 세력기에 노무현을 공격했었던 좌파들을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랑 합친대. 그러니까 그 유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친노의 구심점이 유시민에서 문재인으로 확 넘어가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배경이. 네. 그러면 주사파는 왜 나머지 두 세력하고 왜 같이 합쳐서 당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주사파는 얼굴 마담이 없었어. 그렇죠. 예. 자기들 근데 자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얼굴 마담을 세워놓고 원래 조직을 장악하고 뭐 하는 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얼굴 마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 총선과 관련된 2012년 총선이
그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벌어진 첫 번째 총선이고 다들 야당이 이긴다고 했거든. 2010년에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고 야당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게 꼬꾸라진 게 종북 논란이었고 2012년에 민주당의 당 공천을 한 명씩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통진당한테 지역구를 배려를 해요. 그 진보 연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라도에서 몇 군데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공천을 안 하고 통진당한테 공천을 주면서 이런 식의 협력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한명숙 총리라는 사람 자체가 박성준의 부인이고 묘하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버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노, 동교동 주사파는 딱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머나 하고 짬뽕이 되는데 그 짬뽕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오로지 선거의 승리, 공천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를 장악했을 때 생긴 이권, 그러니까 욕망을 중심으로 2010년대 초반에 진보 세력의 이 이합집산은 욕망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묘하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던 사람들이 만나고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섞이고. 이 막 잡탕이 돼가고. 완전 잡탕이 되죠. 그 전에 뚜렷하게 했었던 게 섞어찌개가 돼버린 거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잡탕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잡탕이 된 상태에서 서로 공존을 하느냐? 아니죠. 그 잡탕이 된 상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쌈박질이 계속 벌어지죠. 2008년에서 2012년 정도가 되면서 주사파들이 굉장히 유력 정치인들과 유력 정치 세력과의 연합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사파는 워낙 사람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영역으로 진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시민이나 심상정과 같은 대중 정치인이 주사파랑 연합하는 건 그 주사파의 수건이었을 것 같은데, 수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심상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상정이나 유시민이 왜 주사파의 엄격한 조건을 걸지 않고 그러니까 주사파의 연합 제의를 그대로 수용했는가,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되게 성공적인 주사파와 민주당의 그 공동정부가 생긴 게 있어요. 성남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 동부. 네, 2010년 그러니까 경기 동부의 본거지가 성남이란 말이에요. 성남에서는 10%가 나와요. 근데 그 10%로 갈리면 성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김미희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후보가 이재명 지사로 단일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남시를 공동정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이 김미희 씨가 돼요. 김미희 씨가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성남시 인수위에 이 경기동부 주사파들이 왕창 들어가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하고의 이 경기동부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뭐였냐면 민주당에서 떨거지였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재명 지사는 정동영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동영 사람이었는데 정동영의 입지가 추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재명 지사는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사람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다기보다는 여기 경기 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 동부의 총 역량이 아주 집중적으로 성남에 몰리면서 정치인 이재명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주사파들이 가령 민주노총과 같은 어떤 조직을 장악할 때 행태가 좀 큰 규모로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200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청년들을 조직화하는 집단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했던 집단이 민노당 주사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집중적인 정치 행위가 벌어질 때 전국적으로는 몇 명 안 되지만 나름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 매우 거래가 가능한 협상 자원인 거죠. 이걸 가지고 매우 많은 협상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그 파트너들이, 그러니까 누가 됐든 파트너들이 주사파랑 그렇게 연합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엄정한 어떤 잣대는 들이대지 않고 막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성남 인하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성남시립병원을 세우겠다는 걸 한다고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대거 들어가서 그 노동자 고용승계랑 시립병원 약속 투쟁을 할 때 이재명이 되게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면서 시장 선거할 때 이제 민주노총이 지원했죠. 민주노총 지원 받고 청년도 지원 받으면 사실 될 수 있고. 근데 그전엔 사실 무명의 정치인이었거든.
그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계 의식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그룹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밑에. 근데 저쪽을 보면은 확실한 정치 그룹이 있고 내가 저 앞에 대장으로 서기만 하면 저들은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어줄 사람으로 보인 거죠. 실제로 거기에 계신 분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과 궁극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계 의식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유시민은 그렇다 치자는 거죠. 근데 심상정하고 노회찬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겪고 분당을 했잖아요. 분당을 해서 다시 합당할 때 왜 이런 걸 요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런 대중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그거에 매몰돼서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어떤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될 행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격하게 표현하면 3당 야합하는 거랑 뭐가 틀리냐 이게. 예,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약간 저랑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심상정 노회찬이나 유시민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은 80년대 중반에 막스 레닌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리고 근데 이분들이 소련 사회주의권이 멸망하고 적당히 사회민주주의에 물을 탔지만 뿌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5년, 6년, 7년, 8년이 되면 운동권의 사상적 어떤 잣대가 다시 한번 흔들려요. 그러니까 소련 사회주의권이 멸망했던 것만큼이나 어디서 흔들리냐면 한미 FTA 이런 데서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2010년, 12년도에 심상정 노회찬은 그냥 보수 정객 같은 위치, 그러니까 사상적 잣대를 상실한 보수 정객이지 그 사람한테 뭐 진보의 어떤 아이콘, 진보의 이상을 투영한다는 건 너무 과도한 국민적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이 쓴 책 한 10권 들여다보면 맨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본인은 자유주의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심상정은 예전에 이제 금속노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연맹, 현대그룹 총연합회, 금속노조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금속연맹을 만들거든요. 민주노총에 있을 때. 근데 금속노조가 제일 작았어요. 근데 이제 심상정, 단병호, 문성현, 이렇게 문단심이 이제 전체 자동차 연맹이랑 현총연을 다 합한 그 금속 연맹을 장악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에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한번 연합해서 자기가 정치력을 장악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심상정은 그냥 대중에 퇴출되는 거야. 잊혀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2012년 시점으로 보면 전 심상정과 노회찬 머릿속에 딱 단순했다고 봐요. 자기 당선 가능성. 거지, 선거. 네, 당선 쫓아간 거예요. 이 모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거고 그냥 다 덮고 가.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해. 세 개 파 있잖아요. 인천파, 그다음에 경기 동부, 그다음에 저기 울산. 그럼 이 셋 중에서 지금 경기 동부가 힘이 제일 세요? 아무래도 스타들이 많으니까. 경기 동부랑 인천이 지금은 제일 세죠. 인천의 인천은 출신은 지금 누구예요? 정의당에 있으니까. 정의당. 인천연합이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요? 그 이정미 심상정 대표 뭐 있었던. 이런 사람. 아니 거기 지금 차기 대표도 인천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철이 했으니까 차기 누가 쓸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인천연합이 추인하지 않으면 대표가 안 돼요. 경기 동부는 쫓겨나고 심상정과 인천연합이 굉장히 친한 관계가 돼서 장악을 한 거지 지금 정의당. 좀 있다가 그 통진당이 폭파당하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 경기 동부는 겁나 열심히 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쫓겨나지. 근데 심상정하고 인천연합의 그 어떤 관계? 연합이 이해가 되세요? 난 좀 이상해.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이죠. 권력. 뭐가 아니면 권력용 말고는 네. 설명할 길이 있나 이게? 근데 이전에 그 PD 인정 안 한다면서. 인천연합이랑 심상정 의원이랑 이렇게 뭐 연합을 한다는 게 지금 정의당 이전에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때 이미 여기 통진당 만들 때 이미 맞아.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심상정과 인천연합이 정서적 공감대가 있었어요. 아 맞다 있다. 경기 동부한테 두들겨 맞았다. 이씨 우리 둘 다 같이 두들겨 맞았거든. 두들겨 맞은 애들끼리 이씨 우리
둘을 묶는 건 쟤들한테 얻어맞은 애들. 경기 동부랑 인천 연합은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게 주사파를 잘못 이해하는 거야. 주사파는 정견에 의해서 나누지 않아. 권력 투쟁이야, 권력 투쟁.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다른 지침을 수행했나? 아니 그게 아니니까 경기동부 대빵이 이석기잖아. 그다음 인천연합의 대빵이 이제 돌아가신 강희철 선배인데 두 사람 앉혀놓으면 대화가 안 돼. 왜? 그러니까 자기가 너 내 밑으로 숙이고 들어와. 나 너 밑으로 숙이고 들어와. 이게 모든 것을 이 판을 좌우하지. 근데 둘이 모시는 분은 한 분이잖아.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반대들 안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쪽이 찌그러들면 돼. 숙이고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이 대기업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 그런 서로 거라니까. 그 CEO 자리 차지하려고 막 권력 암투하고 그런 아니 느낌 같아. 사상이란 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권력 투쟁은 초등학교 3학년들도 권력 투쟁 하잖아. 내가 볼 때 너 몇 난 두 사람 학년이야? 다 알아. 몇 살이니? 강희철 선배랑 이건 조그맣게 얘기하고 이석기랑 둘이 앉혀놓으면 저거 대화 안 돼. 10분 동안 싸우고 있을 거다 이거. 뭘 갖고 싸울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 둘을 보면 알아. 이 포스가 장난 아니라니까 둘 다. 경기 동부랑 절연을 하고 나서라도 심상정하고 손을 잡는다는 게 그렇지. 이 이해가 안 노선의 되는 거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 되게 이상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절연을 한다기보단 절연을 당했죠. 경기 동부한테. 경기동부한테 야 씨 하고 발로 뻥 가. 아니 얘들아 근데 너무 뻥차에서 푹 날아갔더니 이제 쟤네하고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건가? 그러고 이제 주변을 봤더니 이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하면서 심상정 손을 잡은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안 돼, 그 주사파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리더들이 핵심 리더들이 나보다 한 3, 4년 위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정세 토론 같은 거 안 한다니까. 대부분 너 내 밑이야 밀어. 나 꿇고 들어와 이런 거야. 서열정리. 나한테는 어디야? 그래 나한테. 뭔가 수사자들의 전쟁이네. 왜 소장님 맨날 그렇게 다큐멘터리로 사자 하이에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저 스컷들의 전쟁은 어디서 뭘 보면 딱 맞냐면 그 밀림의 왕자 할 때 사자 얘기를 다루는 거. 그러니까 숫사자하고 그 경쟁사자가 싸우면서 서열 정리하는 거 똑같아. 그리고 내가 주사파들이랑 얘기하는 거에 70%가 다 그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인천파가 워낙 되게 패권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패권주의는 다 강해. 워낙 근데 여기 인천파는 겪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겪으면 인천파가 되거나 사실 나도 좀 뿌락션이 들어왔었잖아요. 인천파가 되거나 아니면 인천파한테 절레절레 그냥 완전 상종할 애들이 아니다. 거의 약간 두 부류예요. 근데 인천파가 왜 근데 심상정 손잡을 때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네 이 사람들. 저는 이런 거. 인천연합하고 경기 동부 할 때요. 이 사람들 너무 간단한 거예요. 힘 있으면 패고 힘 없으면 맞는다. 그것도 정답이네. 네. 나는 때리진 않더라고. 맞진 않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힘 있으면 패고. 그러니까 인천연합이 힘이 없으니까 맞은 거예요. 뭐 복잡할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경기동부랑 인천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균형이 무너진 게 경기동부가 누구를 장악하냐면 광주전남연합이랑 장악해요. 그러니까 광주전남연합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광주전남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질 않았어. 근데 이 조직화 맹주가 하나 등장해. 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모군이 등장해 여기서. 그 장모모군이 광주전남연합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이 지분을 가지고 경기동부연합이랑 연합을 해버려. 그래서 당권을 장악해버려. 2004년, 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여기서 피바람이 부는 거지. 이거를 하이에나와 숫사자의 권력투쟁으로 비교하면 경기동부, 인천연합, 울산은 좀 떨어져. 울산 떨어지는데 경기동부연합과 인천연합이 좌우를 겨루다가 경기도연합이 광주전남연합과 손을 잡으면서 인천연합을 배제한 사건. 이게 태풍의 진원지지. 그래서 나중에 당권을 정의당에 강퇴해버리지. 있잖아요. 정의당이 광주전라연합에다가 국회의원 하나를 줘요 그냥. 그게 윤소아예요. 그 고구려 백제신라 역사 공부하면 이거 이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손잡다가 저렇게도 손잡고. 인천연합이 광주전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국회의원 주면 땡큐 뭐 이렇게 돼서 윤소아 의원 냅다. 그러면은 그 인천연합 뭐 아무튼 그 대표들끼리 권력 다툼 흥분하면은 그 본사에서 내려온 지령도 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화난다.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야. 절대자가 있군요. 그거는 또 거기가 우리가 또 약간 싸우긴 싸우는데 적당한 선에서 싸우니까. 아, 네. 어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노무현이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랑 홍남기 부총리랑 계속 싸우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하잖아.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싸우지 그러니까 홍남기 마요. 뭐 말대로 이런 하라는 거야. 민주당 말 재난지원금을 예산을 풀겠다는 거야. 안 풀겠다. 도대체 저분은 무슨 생각이야. 이런 거잖아. 그냥 싸우지 말고 니네 사이좋게 지내. 남기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이런 식의 멘트를 하잖아. 근데 듣고 나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대통령의 생각은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약간 너무 주사파스러우셨어 어제. 그래서 꼭 한민족 방통처럼 말씀하시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제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주사파와 유시민, 심상정 그룹이 연합하면서 통진당이 쓴 거잖아요. 통진당의 이제 분해 과정, 뭐 이거 들어가야 되나? 다른 걸로 들어가나? 통진당이 그렇게 되면서 또 민주당하고 선거 연합을 하면서 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죠. 네, 상당한 성과를 외연적인 성과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은 유시민은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심상정, 노회찬 역시 다 마찬가지였을 거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통진당 이제 부정선거, 부정경선 사건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게 골 때리죠. 부정경선에서 딱 깠더니 어머나 유시민 쪽이 줄줄줄 잡혀 들어가네. 근데 그게 이제 검찰한테 진보 정당의 그 서류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게 그때 이제 검찰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지들 내분이 벌어지면서 그게 당하게 되죠. 근데 아무 말 못한 상황인 거야. 검찰한테 자기네들이 내분 나서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아무 말 못하는데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동부가 부정선거를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쪽이 했지. 오띵만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쭉 잡혀 들어가요. 지금 입 벌린다. 경기동부가 당연히 부정선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지금 친노가 했네? 이런 지금 동공지진이 난다. 이러면서 당연하죠. 왜냐면은 네. 권력 투쟁에 익숙한 경기동부가 했어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였냐면 유시민이 아까 말했듯이 15만 명이었거든요. 국민참여당이. 그런데 통진당에 15,000명 데리고 들어가요. 경기동부가 몇 명인데 통진당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내가 그때 있잖아요. 그 친노들한테 들은 건데 우리도 경선 해봤어. 주사파들한테 앉아. 무슨 앉아. 박살이 나는 거지. 박살이 나는 와중에 또 그냥 지면 곱게 져야 되는데 부정까지 한다고. 그래 놓고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서로 난리가 나면서 징계를 하네, 뭐를 하네, 응?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깨지지. 유시민 쪽이 그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유시민. 그러니까 지금도 쪽으로 많은 대박. 분들은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경기동부가 한 줄 알고 경기동부가 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선거 그거 하는 개표 관리하는 그 단체가 경기동부가 세운 단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랑 짬짬이 해갖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까봤는데 선거 부정은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유시민 쪽에서 일어난 건데 사실 나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나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선거를 해봤잖아요. 조합원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자, 선거하세요. 실내. 그럼 노동조합 사무실에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몇 번이요? 이렇게 하고 찍고 가. 노동조합 믿으니까. 근데 사실 난 그것도 그게 부정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더 대대적인 좀 RP 조작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 경기동부나 이 주사파는 설사 조작이 일어나서도 말을 안 해. 조직관이 투철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준법 정신이 아무래도 주사파보다 높으니까 가스를 확률도 있다고 나는 봐. 그 경기동부가 굳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쪽수가. 쪽수가 이미 이거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위장전입 이런 게 뭐 위장전입 아니면 뭐 근데 위장전입 그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건 너무 주사파를 엄청나게 디스한 발언이야. 이거 심한데. 아니 왜냐면 위장전입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기 위한 거였고 아마 그 선거 경선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지역구에 들어가기 위한 위장전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모든 지역에서 공천을 했으면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문제는 민주당하고 전략적 협의를 해서 지역구 몇 개를 이렇게 민주당한테 양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거든. 야, 그래, 그거 잘해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주상파가 저쪽에 쪽수를 많이 해놨을 테니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던져준 요 지역구 중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어디를 먹을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관악구에서 빵 하고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관악에서 이제 충돌이 나서 그걸 해서 했더니 거기서 이 문제가 생긴 건 친노 쪽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했었던 게 김인성 교수예요. 김인성 교수가 그때 그 디지털 포렌식을 했거든.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그냥 그분도 유심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까다 보니까 좀 디지털로 나오는데 이 어떤 사무실에서 했나 가서 이제 IP 추적하고 했더니 유시민네가 한 거야.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유시민 쪽이 쫘라락 처벌받고. 그러면은 유시민이 시킨 거예요? 유시민은 자기가 시켰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 절대로. 아니 이 뉘앙스도 노골적으로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 그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건 이 정부의 중요한 포스트에 있어요. 지금요? 네, 그냥 지금 기가 막힌다니까.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면 그 일명 김정숙 여사 조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민 포럼이라고 있어요. 여민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여민 포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포럼에서 이런 여민 사상 세종 그런데 이제 여자들 모여 있는 조직이야. 여성 조직이 여성 조직. 네, 거기서 이제 누가 추천했냐 그런데 아까 그 부정선거로 구속됐었던 사람의 추천을 받았다고 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명단에 쫙 등장을 해요. 이게 뭐야? 얘네들은 분별력이 없어? 그때 범죄자들이 그런 놓고서 어디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서초동 집회 같은 데서 조국수 이런 거 깃발 들고 그때 부정선거 멤버들이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감옥도 갔다 왔고 이 건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정말 양념을 제대로 당한 거죠. 김인성 교수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거의 파문되다시피 돼가지고 그렇구나. 계시다가 이제 책도 내시고 그 유시민에 대한 책.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당하셨던 거죠 그동안 김인성 교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알려주시면 유튜브 하시니까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게 유시민 쪽에서 했다라고 저 역시도 그게 아니라 경기 동부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대부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 유시민이 그게 발표될 것 같은 시점에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아닌 걸로 쫙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또 그 말이 맞는 걸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양념을 다 같이 당한 거죠. 네. 절대로 정치인들은 이 보이는 것만 봐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무조건. 여기서 정말 골 때리는 게 또 있어요. 절대로. 아까 국민참여당이라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합당을 했잖아요. 근데 국민참여당이 8억이 빚이 있었어. 그러니까 합당을 하잖아요. 합당을 하니까 모두의 빚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유시민이 탈당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빚은 갚고 가든지 지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통진당했다? 던져놓고 가. 아 대박. 꼬리 자르고. 아니 소장님 모르셨어요? 알긴 아는데. 네네네. 근데 그걸 법적으로 해결하면 유시민이 불리할 것 같은데. 그 8억이요? 8억은 법적으로 통진당 빚이에요. 통진당 합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 법적으로는 통진당이 국민참여당하고 이거를 합당했으니까 그거를 승계를 했으니까 빚도 승계한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은 못만 나간 거고 그러니까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통진당 사람들은 이 빚을 여기다가 던져놓고 가냐? 근데 유시민 선생은 자택도 꽤 시가가 나가잖아. 그거 팔아서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 경기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니 이제 공동 채무도 아니고 그냥 오로. 그러니까 전에 이제 합당하기 전에 생겼던 채무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 펀딩한 거죠. 그게 아마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선거를 한 다음에 이제 상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성한 금액인데 그게 합당하면서 아직 그 상환 일정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 관계를 공동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나 3인 체제로 갔을 때 그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사인 안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요구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청구할 주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진당이 해산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빚은 그냥 공정으로 뿅. 이거 거의 돈 세탁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던 통진당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경기동부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이제 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해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게 예전에 경기동부가 쫙 세력을 모아서 쫙 나올 때 뭘 외쳤냐면 운동권의 어떤 자정 능력이나 세력 교체 뭐 이런 걸 깃발 들고 처음에 나와서 세력을 쫙 모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스스로가 또 권력을 잡으면서 또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죠. 여러 가지 패권적인 아까 뭐 인천연합이 패권적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동부는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엔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역으로 보면 경기동부나 인천연합이나 어떤 일정하게 정치 원력화 됐을 때 패권적인 모습은 공이 다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권주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패권주의가 그럼 패권주의 말고 딴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는 차라리 정파 등록제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이거를 경선으로 하겠대. 그러면 한 정파가 다 먹을 수 있잖아. 51대 49로 이겨서 나머지들 다 51대 49로 먹으면 49는 하나도 못 먹고 51이 다 먹잖아요. 이게 패권주의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인천연합, 경기동부연합, 거기다가 이제 심상정, 유시민 이렇게 서로 다 있으면 이해관계로 이렇게 보스들도 따로 있고 정파들도 따로 있으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서 대화를 해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못하고 한쪽이 패권주의, 야 니네가 너무 많이 처먹었어. 왜? 우리 룰대로 했을 뿐인데. 협상 능력도 없고 욕망은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대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정치인들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좋은 작전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논아먹자고 하는 순간 이거 본사에서 지령 나온 거예요. 그때 수사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통진당은 지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 지령에 안 따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상정 노회찬도 아니지. 그리고 유시민도 그 지령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지.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게 있다고. 이 통진당은 본사랑 상관이 있을까? 본사라면 이 통진당을 야 유시민하고 심상정하고 같이 정당해라라고 본사가 승인을 해줄까? 되게 복잡해지네. 이게 되게 복잡해지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되게 복잡해지잖아. 엄청 복잡해. 이게 본사가 단순한 승인을 해준 거야? 나 여기서 약발이 좀 다 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이 있었고 군자산의 약속이 민노당을 만들려는 거고 북한의 기본 방침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사파의 가장 큰 결함은 그러니까 비합 또는 반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으로 진출하는 게 주사파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유시민하고 심상정하고 합치면 노선을 이렇게 승인을 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쟁점이냐면 유시민 노회찬은 그러니까 주사파가 이제 종북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을 것 같고 이쪽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나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나 이런 거를 조건으로 걸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합쳐지는 양상을 보면 유시민, 심상정이 주사파에 투항하는 형태로 통진당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사파의 노선이 확장된 것으로 우린 이해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울산파 선배들 뭐 인천 경기도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막 들었어. 이합 집산을 막 하고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사파의 세력 확장으로 우리는 그렇죠. 봤어요. 대대적인 세력 확장. 그리고 2012년 4월 달이 대단한 선거였어요. 엄청나게 주사파가 대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진전되면 상당히 뭐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서 안기부가 친 걸로 나는 이렇게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주사파의 영향력 확대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뤘어요. 하나는 이정희, 유시민, 그다음에 심상정과 같은 대중 스타 정치인이
민노당의 노선을, 그러니까 주사파의 노선을 암암리에 대변하는 양상이었다고 그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 국회의원들이 그 영향력 하에서 김미희나 뭐 이런 애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경기동부나 이런 데는 상당히 고무돼 있었을 거예요. 그 저는 뭐 이 주사파가 본진이 있지만 그 당에서 외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외피 외연으로 이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합당이다, 주사파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근원적인 불씨를 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에게 보여지는 대중적인 스타는 따로 있고, 안에 있는 사람과 안에 핵심과의 정치적 견해가 어느 순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과연 이 유시민, 노회찬 이분들이 과연 계속 그거에 끌려다닐 사람이냐라는 게,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건 누가 제일 불만이었냐면 유시민 쪽이 불만이었어요. 국회의원 자리를 얻었어. 심상정, 노회찬도 자기가 당선이 됐어. 그런데 유시민 쪽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싶었던 사람들 못 먹었어. 우리가 이거 하자고, 얘네들 들러리 쓰자고 이거 한 거야? 거기다가 유시민은 이거의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유시민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유시민은 통진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문재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하고 단일화 경선을 하고 싶어하는 그 구도를 하면서 그렸다고. 그런데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유시민 쪽은 원한 걸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유시민 쪽에, 이게 유시민부터 유시민 쪽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뭘 원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 거고, 니네 어떻게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어 하고 삐지는 거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지금 이 얘기가. 내가 볼 땐 거래 조건이 뭐가 됐어야 되냐면, 유시민이 대권 후보가 되고 민노당은 그 영향력 하에서 세력을 확장하겠다, 이 연합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2012년에 유시민을 제끼고 이정희랑 이석기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판이 깨진 것 같은데, 거래 조건이 안 맞아 이러면. 그러니까 유시민도 문제는 자기가 뭘 원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못을 받고 가야 되는데, 부러뜨리면서 가야 되는데 뭉개고 간 거야. 이때 친노들의 가장 큰 착각, 자기네들이 대중성이 있어서 주사파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완전 착각을 한 거지. 그래, 우리를 좀 약간 사람들이 띄엄띄엄 본다니까. 그래? 일단 웃어 좋은데 거기서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 나 지금 웃기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아까 막 그러네, 정파 등록제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주사파는 절대로 정파 등록을 하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정파란 걸 등록을 인정하지 하는 건 않잖아요. 너는 무슨 정파인데 전 주체 사상을 따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주사 자주민주 통일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하고 항상 암암리에 움직이니까 뭔가 투명한 거래와 협상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투명한 거래와 협상이 안 되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경기 동부를 향해서 나머지 제 정파가 외친 거는 딱 하나예요. 니들이 다 헤쳐먹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심상정하고 노회찬, 우리는 먹을 거 먹었는데? 그 인천연합은 이씨 나도 저 서운해.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튕겨져 나간 거지. 쟤네들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리 하나도 못 먹겠다. 그러면서 쟤네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탈당하고 만들면서 저쪽을 박살을 내고,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나중에 통진당이 그렇게 박근혜 손을 빌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을 시키지만, 그 해산을 시킬 때 보면 이쪽 튕겨져 나왔던 사람들, 앤드 김영환 씨까지 경기 동부와 같이 정치를 했었던 옛날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제세력이 죽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죽여주세요 하고 거의 탄원을 쓰지. 이 부분은 다음 우리 에피소드의 예고편으로 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이질적인 새 세력이 1심의 사건 이후로 분당이 됐던 진보 정당을 다시 합류하는 이런 과정, 거기에 플러스 유시민의 친노 세력까지 한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 세력이 어떻게 와해되고 붕괴되거나, 그다음에 이후의 얘기를. 죄송한데 갑자기 그 우리 주사파의 기라성 같은 간판 마담들 있잖아. 누구? 사실 주사파,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간판 마담은 이정희도 아니고 심상정도 아니잖아. 임종석, 뭐 이인영, 이런 이제 학생운동의
얼굴 마담들이 다 민주당으로 가버리면서 얼굴 마담이 없으니까 자꾸 심상정 데려오고 유시민 데려오고 하면서 생긴 문제네.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정희가 처음 나왔을 때 주사파의 수건이 해결된 거야. 얼굴 마담이 생긴 얼굴 거지? 마담이 생긴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연예인을 쓰지 그랬어요. 우리도 연예인을 쓸 마음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잘 안 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진당의 형성 과정과 뭐 몇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경기 동부 통진당의 해산 그런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